안녕하세요. 태훈입니다. 오늘은 정화와 병화일간의 갑진년 기본세운과 함께 6월의 월운을 살펴보실 텐데요. 사주에서 공부를 겸해서 명린이 분들과 또 주위 분들의 운세를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정화일간인데요. 정화일간에게 갑진년은 크게 봐서는 정인이 천간으로 투간되어 발현이 되고, 그리고 지지로 들어온 상관과 함께 상관폐인이 되는 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공부하셨듯이 정인은 공부, 문서, 자격 등을 의미하고, 또한 순차적인 흐름의 인성이자 제도권의 인정을 의미하는데요. 특히 갑진년은 갑목이 마른 목인 조목이라 목생화가 원활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갑목인 정인이 습기와 영양분이 풍부한 진토의 환경에 있어 더욱 안정되고 꾸준한 기운의 정인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자격을 위한 공부를 하신다면 꾸준히 지속해서 할 수 있는 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갑목은 한번 성장이 되면 매년 수확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니 이런 면들을 참조하셔서 갑진년에 정인의 농사를 잘 지으시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좋은 인성을 갖게 되실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신약한 사주인 분들은 갑목의 목생화가 힘이 있으니 그동안 내 뜻대로 잘 안되던 화생토의 식상과 화극금의 재성이 원활해지는 식상생재가 유리한 운기이니 이를 잘 활용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지지로 들어오는 진토상관은 세상을 인식해서 내보내는 에너지이고, 또 변화와 유행, 그리고 다양성의 코드를 갖고 있으니, 예를 들어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고객들에게 신상이나 신메뉴를 소개해서 상관생재를 하신다면 진토상관의 운기를 잘 활용하시는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주명에 정제나 편제가 있는 재성사주의 분들은 토생금으로 상관생재가 좋아질 텐데요. 특히 유금 편제가 있으신 분들은 진토와 유금이 진유합이 되어 상관과 편제가 합의되는 생재가 유리한 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관성사주인 분들은 상관견관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진토에 의한 토국수가 진의 원진까지 겹쳐서 이리 되면 관을 좀 무시하게 되면서 관에 대한 애증도 이어진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자꾸 직장이 마음에 안 들고 이직이나 전직을 생각하시게 될 텐데, 월운의 흐름으로 봐서는 10월 이후에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은 시기로 보이니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관성이 일지에 있으신 분들은 배우자궁이 상관경관에 진의 원진이니 배우자분과의 애증과 갈등이 있을 수 있음도 참조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갑진년의 세운에서 들어오는 지지의 진은 신자진 삼합의 마무리 기운이라 오행중 수가 임묘되는 운기인데요. 그래서 정화일간의 분들은 갑진년에 수관성에 대해 한타임 정리하셔야 하는 운때이니 직장이나 자리, 또 그와 연관된 나의 명예 등에 대해
마음을 좀 비우셔야 하고요. 특히 여명의 분들은 배우자나 남자분에 대한 욕심이나 기대는 줄이거나 안 하시는 게 맞는 운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갑진년 경호월인 6월의 월운을 보시겠습니다. 5화월의 절기는 망종과 하지인데요. 그래서 올해는 오늘이 망종이니 오늘부터 7월 5일까지가 경호월이 됩니다. 정화일간에게 경금은 정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갑진년 세운의 정인에 대해 금극목으로 재극인을 하게 되는 월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극인은 인성에게 현실적인 측면을 부여하게 되는 건데요. 인성을 재와 연관하여 경제성 있게 쓰자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상사주의 분들은 식상생재의 좋은 운기라고 보셔야겠고, 그리고 재성사주의 분들은 정제가 천간으로 투관되었으니 어떤 사안의 결과가 만들어지고 또한 재물운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사주명에 편재가 있는 분들은 나는 편재를 원했는데 정제의 결과가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나는 주가가 오르기를 바랬는데 그건 아니고 대신에 정제 형태인 배당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관사주의 분들은 금생수로 재생관이 되어 안정되겠지만 편관의 분들은 재생살의 기운이 있으니 소비나 지출을 잘 관리하셔야겠는데요. 참고로 어차피 재생살의 운때라면 차라리 재극인으로 내가 필요한 공부나 자격을 얻는 데에 지출을 하시는 게 오히려 경월의 운기를 잘 쓰시는 거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지로 들어오는 오화 비견은 세운의 진토 상관에 대해 화생토로 비견이 상관재능을 돕게 하면 상관생재로 이어질 수 있을 텐데요. 천간에 정제를 이고 온 비견이니 재물운을 좋게 하는 비견으로 보시면 되겠고, 또한 오화는 열에너지라 화극금의 재련 능력이 좋으니 경금정제와의 조합도 잘 맞는 간지가 되고요. 게다가 화생토가 되면서 진토의 습기와 오화의 열기가 조후도되니 이래저래 아주 쓸모있는 비견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니 정화의 분들은 경월의 운기에는 주의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비견을 꼭 찾으셔서 운기를 잘 살리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공부하셨지만 비견은 내 주위의 가까운 사람들이니 너무 멀리 찾으실 필요도 없이 가족분이나 친구분 또는 동료분들 중에서 찾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비겁들과의 경쟁 환경에서도 나의 경쟁력이 업되는 운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만약에 직장에서 진급심사가 있다면 경월에는 비겁들을 제치고 승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호운에는 수개운을 하시면 금상첨화가 될 텐데요. 수개운은 수국화로 비견도 관리를 할 수 있고 또한 금생수로 재생관도 되니 수기운의 분들을 가까이 하시고
수의 활동인 명상이나 차분한 문화생활 등을 하시게 되면 경호월의 운기가 더욱 좋아지실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병화일간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병화일간에게 갑진년은 크게 봐서는 편인이 천간으로 투관되어 발현이 되고, 그리고 지지로 들어온 식신과 함께 식신패인이 되는 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공부하셨듯이 편인은 직관력이 있고 독창성과 전문성의 기운이자 때로는 약간 4차원이기도 한 인성을 의미하는데요. 특히 갑진년은 갑목이 운에서 들어오게 되면 우선 병화일간이 갑목을 키우려 하게 되고, 그러면 태양의 기운을 받은 갑목이 다시 일간인 병화를 목생화로 생하게 되는 운기인데요. 갑목의 편인이라 상징성과 지속성이 있겠고요. 또한 옥토인 진토의 기반이라 성장력도 있는 편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편인적인 공부를 하시기에는 아주 적절한 운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만약에 편인의 학문인 사주명리를 공부하신다면 갑진년 이후까지도 잘 쓰실 수 있게 되는 운기이니 병화의 분들은 올해 세운의 갑목 편인을 잘 키워나가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약한 사주인 분들은 갑목과 병화의 목생화가 아주 유력하니 그동안 내 뜻대로 잘 안되던 화생토의 식상이나 화극금의 재성도 원활해지는 식상생재가 유리한 운기이니 이를 잘 활용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지로 들어오는 진토식신은 나의 의지로 내보내는 언행이나 재능을 의미하는데요. 천간의 편인으로 식신패인까지 되었으니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식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명에 정제나 편제가 있는 재성사주의 분들은 토생금으로 식신생재가 좋아질 텐데요. 식신의 특징인 꾸준함도 잘 살리실 수 있는 운기로 보입니다. 그리고 관성사주인 분들은 관에서 식신 능력을 발휘한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특히 자수정관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자진합으로 정관과 식신이 합쳐지니 식신의 능력 발휘는 장점이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직장에 묶이는 상황이 되어 과로나 또 그로 인한 건강 문제 등은 좀 주의하셔야겠고요. 또한 자수와 진토의 합은 습한 기운끼리의 합이니 뭔가 좀 깔끔하게 정리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자수정관이 일지에 있으신 분들은 배우자군과 자진합이 되고 또한 습한 기운의 합이라 어쩌면 배우자분을 식신으로 늘 챙겨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음은 참조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갑진년의 세운에서 들어오는 지지의 지는 신자진 삼합의 화계의 기운이라 오행 중 수가 임묘되는 운기인데요. 그래서 병화일간의 분들도 갑진년에는 수 관성에 대해 한타임 정리하셔야 하는 운때이니 직장이나 자리 또 그와 연관된 나의 명예 등에 대해서는 마음을 좀 비우셔야 하고요. 특히 여명의 분들은 배우자나 남자분에 대해 어느 정도 거리를 두시는 게
맞는 운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갑진년 경월인 6월의 월운을 보시겠습니다. 5화월의 절기는 망종과 하지라. 올해는 오늘이 망종이니 오늘부터 7월 5일까지가 경호월이 됩니다. 병화일간에게 경금은 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갑진년 세운의 편인에 대해 금극목으로 재극인을 하게 되는데, 편제의 스케일과 또 외부로 향하게 되는 기운의 재극인이니 너무 오버는 하지 않는 재극인으로 관리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야, 요즘 이게 대세이니 이 공부만 하면 완전 대박 나겠다 등의 재극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토식상의 사주의 분들은 화생토, 토생금의 식상생재의 운기라고 보셔야겠고, 또한 재성의 사주인 분들은 편제가 천간으로 투간되었으니 어떤 사안의 결과가 만들어지고 또한 재물운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사주명에 정제가 있는 분들은 나는 정제를 원했는데 편제의 결과가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정제로 급여가 인상되기를 바랬는데 그게 아니라 편제로 별도의 수당 형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관사주의 분들은 금생수로 재생관이 되어 안정되겠지만, 편관의 분들은 재생살의 기운도 있으니 소비나 지출을 잘 관리하셔야 되는데요. 참고로 어차피 재생살의 운대라면 차라리 금극목의 재극인으로 내가 필요한 공부나 자격을 얻는 데에 지출을 하시는 게 오히려 경호월의 운기를 잘 쓰시는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지로 들어오는 오화겁재는 세운의 진토식신에 대해 화생토로 겁재가 식신재능을 돕게 하면 식신생재로 이어질 수 있을 텐데요. 천간에 편재를 이고 온 겁재이니 재물운을 좋게 하는 겁재로 보시면 되겠는데, 다만 좀 과대 포장되어 있는 건 아닌지는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또한 오화는 열에너지라 화극금의 재련 능력이 좋으니 경금 편제와의 조합도 잘 맞는 간지가 되고요. 게다가 화생토가 되면서 진토의 습기와 오화의 열기가 조후도 되니 여러모로 쓸모있는 겁재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병화의 분들은 경호월의 운기에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겁재를 잘 찾으셔야 하는데, 겁재는 나와 좀 멀리 떨어져 있거나 또는 비즈니스 관계이고 또 어쩌면 나보다도 더 능력이 있는 게 겁재이니 겁재의 특성을 감안하셔서 잘 찾아보시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경호운은 비겁들과의 경쟁 환경에서도 나의 경쟁력이 업되는 운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만약에 주식을 하시는 분이라면 경호월에는 비겁들과의 쟁제 환경에서 아주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호운에는 수개운을 하시면 금상첨화가 될 텐데요. 수개운은 수국화로 겁재도 통제할 수 있고 또한 금생수로 재생관도 되니 주위의 수기운의 분들을 가까이 하시고, 또한 수의 활동인 명상이나
차분한 문화생활 등을 하시게 되면 경호월의 운기가 더욱 좋아질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정화와 병화의 운세를 살펴보셨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을목과 간목일간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되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